보통 많은 분들이 밤에 물을 거의 안 마시려고 하세요. 조금이라도 마시면 새벽에 깨서 화장실 갈까봐 걱정이 되니까요. 그런데 저 같은 연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소금과 특정 음식을 이용해서 잠의 깊이를 먼저 만들어 둡니다. 그래서 방광에 소변이 조금 차 있어도 새벽 2, 3시에 깨지 않고 그대로 잠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 분들과 전문가들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실 야간요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 대부분이 근본 원인을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소변량 자체를 줄이려고만 하는데 정작 중요한 건 수면의 깊이와 체내 수분 균형이거든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야간요는 단순히 물을 적게 마시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물과 염분을 제한하면 체내 수분 불균형이 생기고 이게 수면을 얕게 만들어서 조금만 방광이 차도 바로 깨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소변량이 아니라 수면의 질이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입니다. 소금과 몇 가지 음식을 적절히 활용해서 몸이 밤새 안정된 수분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 거죠. 이렇게 하면 깊은 잠에 빠져서 방광에 소변이 어느 정도 차 있어도 새벽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몰라서 계속 고생하고 계시는 게 안타까워요. 저녁에 물 한 모금도 무서워하면서 밤새 목마름을 견디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오늘은 그 차이를 아주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밤을 버티고 계신가요? 제가 최근에 만난 분 중에 형수님이 계셨는데요. 69세 형수님은 밤마다 화장실을 4~5번씩 왔다 갔다 하느라 아침이면 늘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은 저녁에는 물도 안 먹고 국 있는 음식도 피하고 심지어 과일도 거의 금식하듯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새벽 2, 3시에 꼭 깨더라는 거죠. 이 형수님이 특히 힘들어하신 부분은 잠을 설쳐서 낮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오전에는 머리가 멍하고 오후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물을 안 마셔도 계속 깨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정말 절망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과 야간요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핵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를 놓치게 되는데 바로 그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제가 형수님께 드린 건 거창한 처방이 아니었어요. 평소에 드시는 물을 조금 짭짤하게 만들어서 저녁 식사 후 1~2시간쯤에 한 잔 마시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궁합이 좋은 한 가지 음식을 추가로 드리도록 했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 새벽에 깨는 횟수가 반으로 줄고 열흘이 지나니 통잠을 자는 날도 생기더라고요. 형수님이 한 달 후에 연락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밤에 한 번 정도만 깨고 그마저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게 됐다고요. 더 중요한 건 낮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오전에 머리가 맑고 오후에도 기운이 있어서 집안일은 물론이고 산책도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에 푹 자니까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모든 밤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비밀을 놓치면 계속 지금처럼 고생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야간뇨를 만드는 생활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생활 속 6가지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짠맛을 과하게 피하는 습관부터 살펴볼게요. 저녁에 소금을 지나치게 피하면 몸 안에서 수분을 잡아둘 힘이 약해져서 밤에 소변이 더 잘 만들어집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 포인트예요. 소금은 나쁘다고 생각해서 저녁에는 아예 짠맛을 피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영양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적절한 염분 섭취는 야간 수분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소금이 체내에서 수분을 붙잡아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염분이 있어야 밤새 수분 균형이 안정되는 거죠.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 님도 저염식만 고집하다가 새벽에 4번씩 깨던 분이었는데 저녁에 소금 농도만 살짝 올려도 소변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박영수 님이 처음에는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저녁에는 소금을 거의 안 드셨대요. 그런데 오히려 그 때문에 밤새 소변이 계속 만들어져서 잠을 설쳤던 거예요. 이런 경우 저녁 식사 후 한두 시간쯤 짭짤하다 느껴질 정도로 소금을 약간 넣은 물 한 잔을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농도예요. 짠맛을 올리되 양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배출량이 늘 수 있으니 농도만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여러분은 혹시 저염식 때문에 더 피곤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계시거든요. 두 번째로 잠이 얕아지는 생활 리듬 문제입니다. 잠이 얕으면 조금만 방광이 차도 바로 깹니다. 실제 소변량보다 깊은 잠 부족이 더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분들이 소변량만 신경 쓰시는데 정작 중요한 건 수면의 깊이거든요. 국가수면센터 조사에서 야간뇨 환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소변량보다 수면 깊이 문제로 깬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즉, 방광에 소변이 많이 차서 깨는 게 아니라 잠이 얕아서 조금만 자극이 와도 깨는 거예요. 72세 이선미 님도 소변을 보러 간다고 생각했지만 검사해보니 양이 매우 적었고 수면 깊이를 개선하자 깨는 횟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선미 님은 처음에 본인이 방광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수면 리듬 문제였던 거예요. 이럴 때는 저녁에 소금물로 체내 수분 안정성을 높여 숙면을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수분 균형이 안정되면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방광에 소변이 어느 정도 차 있어도 새벽에 깨지 않거든요. 다만 잠이 얕은데 억지로 물을 참으면 더 불편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여러분은 새벽에 깨면 바로 화장실로 가시나요? 한번 깬 다음에 소변량이 실제로 많은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는 고당분 음식 문제입니다. 떡, 케이크, 단 음료는 저녁에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며 이뇨작용을 유도합니다. 당분이 많은 음식을 늦은 시간에 드시면 몸에서 혈당을 조절하려고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해외 당대사 연구에서 고당분 섭취 후 3시간 내 소변량 증가가 확인된 바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에 단 음식을 드시면 잠들기 전까지 계속 소변이 만들어져서 야간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70세 최동수님은 밤마다 떡 한두 조각 드신 뒤 야간뇨가 악화됐는데 끊자마자 바로 개선됐습니다. 최동수님이 저녁에 간식으로 떡을 즐겨 드셨는데 그걸 끊고 나니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더라고요. 이런 경우 저녁에는 단 음식 대신 따뜻한 채소류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류는 늦은 시간에 특히 소변 생성을 자극하니까 저녁 7시 이후에는 단 음식을 피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밤에 단 음식 자주 드시나요? 무의식 중에 드시는 야식이나 간식도 체크해 보세요. 네 번째는 술과 커피 문제입니다. 술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커피는 이뇨 작용을 증가시켜 밤에 더 자주 깹니다.
알코올은 뇌에서 만들어지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를 막아서 평소보다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게 해요. 국내 생활습관 연구 데이터에서 술을 마신 날 야간뇨 횟수가 평균 1.8회 증가한다고 발표됐습니다. 맥주 한 캔만 마셔도 밤에 한두 번은 더 깨게 되는 거죠. 73세 정용남님은 잠들기 4시간 전에 소주 반잔만 마셔도 새벽마다 깨곤 했습니다. 정용남님이 저녁 식사 때 소주를 조금씩 드셨는데 그 작은 양으로도 밤새 소변량이 늘어서 고생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저녁 이후에는 술과 카페인을 완전히 끊는 게 좋습니다. 맥주뿐 아니라 모든 술이 다 영향을 주니까 저녁 6시 이후에는 아예 알코올을 피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느 시간까지 술과 커피를 드시나요? 의외로 늦은 시간까지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5번째는 마른 음식 문제입니다. 빵, 과자, 말린 음식은 몸에서 많은 물을 끌어와 소화되기 때문에 밤에 오히려 소변량이 늘어납니다. 마른 음식을 소화하려면 체내 수분이 많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몸의 수분 균형이 깨져서 결국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식품 소화 연구 자료에서 마른 음식은 소화 시 최대 1리터 가까운 체액을 사용한다고 보고됐습니다. 특히 저녁에 마른 음식을 드시면 잠들기 전까지 계속 수분을 빼앗아가서 야간뇨로 이어지기 쉬워요. 66세 정은미님은 저녁에 과자를 조금만 먹어도 소변량이 증가했습니다. 정은미님이 저녁에 TV 보면서 과자를 드시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밤새 소변이 많이 만들어져서 고생하셨거든요. 이런 경우 늦은 시간에는 수분이 어느 정도 포함된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마른 음식이 안전하다고 착각하시는데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저녁에 빵이나 과자를 드시는 편인가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약 복용 시 물 부족 문제입니다. 저녁에 약을 적은 물로 삼키면 약을 배출하는데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해 오히려 이뇨가 심해집니다. 약물을 처리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신장이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수분이 부족하면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내게 돼요. 국내 노년생활연구에서 약 복용 후 체수분 감소가 숙면을 방해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75세 오태수님은 저녁 약 한 알 때문에 체내 수분이 부족해 잠이 얕아졌습니다. 오태수님이 저녁에 혈압약을 드시는데 물을 조금만 드시고 약을 삼켜서 밤새 수분 부족으로 고생하셨어요. 이런 분들은 약을 드신다면 충분한 물로 드시고 가능하면 저녁 약은 최소화하는 방향을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적은 물로 약을 삼키는 습관은 야간뇨를 더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약을 드실 때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확장 본론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간뇨와 불면을 줄이는 생활 속 실천 7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녁 소금물의 농도 조절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농도만 살짝 짭짤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짜면 오히려 갈증이 생기고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없거든요. 양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저녁 식사 후 한두 시간 뒤에 한 잔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마시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대예요. 소금의 종류도 중요한데 정제염보다는 천일염이나 암염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미네랄이 더 풍부해서 수분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짠맛을 어느 정도까지 편안하게 느끼시나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농도를 찾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로 생감자 파국 활용법입니다. 생감자와 콩물이 방광 근육의 탄력에 도움을 줍니다. 생감자를 갈아서 나온 즙과 콩을 우린 물을 섞어서 드시면 방광벽이 튼튼해져요.
감자에 들어있는 칼륨과 콩의 이소플라본이 방광 근육의 탄력성을 높여주거든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감자 하나를 강판에 갈아서 즙을 내고 콩 한 줌을 물에 우려서 콩물을 만든 다음 이 둘을 반반씩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는 양을 줄이는 것이 좋고 아침 혹은 저녁 식사와 함께 한 컵 정도 드시는 게 적당해요. 특히 방광 근육이 약해진 분들에게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꾸준히 드시면 방광이 소변을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급박감도 줄어들거든요. 이 조합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세 번째는 해조류 활용법입니다. 미역, 파래, 김은 방광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와 미네랄이 방광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거든요. 특히 미역국을 끓여서 드시면 방광 염증도 줄이고 근육 탄력도 높일 수 있어요. 다만 과다 섭취는 속 불편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요오드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갑상선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반찬이나 국으로 하루 한 번만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미역국 한 그릇이나 김 서너 장 정도가 적당해요. 해조류는 나트륨도 적당히 들어있어서 수분 균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녁에 미역국을 드시면 소금물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은 평소 해조류를 잘 드시나요? 의외로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번째는 수박 마늘 토마토 탕입니다. 신장과 전립선 건강에 동시에 도움을 줍니다. 수박은 이뇨 작용을 하면서도 신장을 정화시키고 마늘은 항염 효과가 있으며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전립선을 보호해 주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끓이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박 껍질과 과육을 적당히 썰고 마늘 서너 쪽과 토마토 2개를 넣어서 물에 20분 정도 끓입니다. 그 다음 건더기는 짜내고 국물만 마시면 돼요. 잠들기 직전보다는 저녁 시간대에 드시는 게 좋고 하루 한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가 있는 남성분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꾸준히 드시면 소변 줄기도 좋아지고 잔뇨감도 줄어들거든요. 이 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간요법으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우엉차 활용법입니다. 아르기닌이 풍부해 신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됩니다. 우엉에 들어있는 아르기닌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서 신장 기능을 좋게 만들어요. 또한 이뇨 작용도 적당히 있어서 낮에는 노폐물을 잘 배출하고 밤에는 소변 생성을 안정시켜 줍니다. 우엉차는 너무 진하게 끓이면 위가 부담될 수 있으니 적당한 농도로 우려서 드세요. 우엉 한 뿌리를 얇게 썰어서 물 1리터에 넣고 끓인 다음 보리차 정도의 색깔이 나면 불을 끄시면 됩니다. 하루 2컵에서 3컵 정도 저녁에도 마실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부종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소변이 좀 늘 수 있는데 이건 노폐물이 빠지는 과정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엉차는 평소에 잘 드시는 편인가요? 여섯 번째는 저녁 활동 줄이기입니다. 늦은 밤 활동은 호르몬 리듬을 흐트러뜨립니다. 밤 10시 이후에 집안일을 하거나 TV를 시청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서 깊은 잠을 방해해요. 그러면 조금만 방광이 차도 쉽게 깨게 되거든요. 다만 갑작스럽게 활동량을 줄이면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몸을 가라앉히는 게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독서나 명상, 간단한 스트레칭 정도만 하시고 스마트폰이나 TV는 피하세요. 특히 밝은 조명도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니까 저녁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시는 게 좋아요. 수면 리듬이 정상화되면 야간뇨도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여러분은 보통 몇 시쯤 몸을 쉬게 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실내 온도 안정화입니다. 온도가 낮으면 체온 보상을 위해 오히려 소변이 잘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은 추위를 느끼면 체온을 유지하려고 신진대사를 높이는데 이 과정에서 소변 생성량도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야간뇨가 더 심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너무 덥게 하면 잠이 얕아지니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취침 시 온도 22도 내외를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습도도 중요한데 50%에서 60% 정도가 적당해요. 특히 발이 차가우면 야간뇨가 더 심해지니까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족욕을 하거나 따뜻한 양말을 신고 주무시면 도움이 됩니다. 온도 조절이 제대로 되면 깊은 잠에 빠져서 방광이 어느 정도 차도 깨지 않게 돼요. 여러분 방 온도는 적당하신가요? 이제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지 마무리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많은 분들이 밤에 물과 음식을 지나치게 피하면서 야간뇨를 줄이려고 하시지만 오히려 그 습관이 체내 수분 균형을 깨고 잠을 얕게 만들어 문제를 더 키워왔습니다. 반대로 소금과 특정 음식 조합을 잘 활용하면 몸이 수분을 안정적으로 잡아두기 때문에 밤새 소변 생성이 줄고 잠의 깊이가 훨씬 깊어집니다. 특히 중요한 건 야간뇨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단순히 소변량 문제가 아니라 수면의 질과 체내 수분 균형이 핵심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것은 올바른 방법만 알면 누구나 야간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관리 방식으로는 새벽마다 깨고 하루 종일 피곤함이 이어지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통잠을 자고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도움을 드린 분들 중에서 이런 방법을 실천하고 한 달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짠맛을 과하게 피하고 고당분 음식과 술을 저녁에 드시고 마른 음식으로 수분을 빼앗기고 활동량을 늦은 밤까지 유지하는 이런 습관들이 모두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소금물과 생감자, 파국, 해조류, 우엉차 등을 활용하고 저녁 활동을 줄이며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단순히 야간뇨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깊은 잠을 자게 되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낮 시간의 활력도 크게 달라져요. 머리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죠. 밤에 푹 자는 것만큼 건강에 좋은 게 없거든요. 또한 이런 방법들은 모두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한 도구나 비싼 재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드시는 음식들을 조금만 바꿔서 활용하면 됩니다. 소금물 한 잔, 생감자와 콩물, 미역국, 우엉차 등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시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해봐서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확실한 개선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단 하나는 저녁 식사 후 한두 시간 뒤 약간 짭짤한 소금물 한 잔을 드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수면의 깊이와 야간뇨의 빈도를 크게 바꿔줍니다. 물 200ml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농도를 맞춰서 한 잔만 드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단 음식과 술, 마른 음식을 피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활동을 줄이세요. 실내 온도도 22도 정도로 유지하시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개선을 만들어낸답니다. 야간뇨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방법으로 편안한 밤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30년간 연구해온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 방법들은 정말 효과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잠이 잘 드는 체온 조절 비밀과 함께 수면의 질을 높이는 호흡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잠과 야간뇨 개선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비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